주말에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많은 업데이트들은 나와있지 않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께 도움될 만한 정보들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암호화폐 주적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게리 겐슬러라는 이름을 떠올리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게리 겐세이라고도 불리곤 하죠. 게리 겐세이 같은 경우는 모든 암호화폐들 비트코인 빼고 이더리움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 외에 모든 암호화폐들은 증권이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암호화폐 개발 회사들 및 거래소들에게 소송을 남발하면서 돈을 뜯어가고 있는 그런 집단인데요. 자, 이랬었던 SEC 홈페이지에 변화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바로 암호화폐 자산 섹션이 새롭게 등장하는 것인데요. 모든 것이 증권이라면 이렇게 암호화폐 자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굳이 나눌 이유는 없지 않았었겠느냐. 앞으로 증권과는 다른 암호화폐만의 규정이 따로 나오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코인피디아 측에서는 밝혔는데요. 자, 글쎄요. 이 개가 똥을 끊지 SEC가 암호화폐를 조지면서 거래소들을 조지면서 평생 지들 능력으로 인해서 만질 수 없을 만한 돈들을 마구마구 뜯어내고 있는데 그런 행위들을 멈출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SEC가 암호화폐 증권이라는 단어 대신에 암호화폐 자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어쩌면 유럽과 같이 암호화폐에 대한 별도의 규제 기구가 미국에도 도입될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바이든 정부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정부 기관들이 채굴자 압박, 거래소 조직이, 코인 회사들 털기 등등을 시전을 해왔었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및 기구가 등장한다 할지라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무조건 이로울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바이든이 대통령 자리 대신 요양원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게리 겐세이의 모가지가 댕강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좀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왕 대통령 자리에는 암호화폐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 앉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는 바로 시장의 동향 및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샘슨 모,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고문 출신이자 사실 출신을 따지자라면은 엘살바도르 전에 블록스트림, 아담백 회사에서 근무를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블록스트림 출신인 샘슨 모, 지금은 전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국가들이 어떻게 비트코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각국의 정상들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었던 그가 최근에 쓰레기 코인들이 너무 올랐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시장이 좀 더 진정돼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조정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과열되어 있으며 좀 수그러들어야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역시 절대적인 비트코인 찬양론자들답게 비트코인 외에 다른 코인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인 것 같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시장이 굉장히 과열된 상태는 맞습니다. 자, 어째서인지 계속해서 소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며칠 전과 마찬가지로 고래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들을 거래소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로 3,000개, 그 다음에 1,013개가 추가로 입금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와 동시에 알트코인들 최근에 엄청난 상승이 이뤘었는데 각 거래소들의 롱숏 비율을 살펴볼 수가 있는, 즉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살펴볼 수가 있는 거래소들별 그리고 코인별 펀딩 비율을 봤을 때 전부 다 플러스, 어마어마한 플러스로 넘어가면서 거의 모든 거래소에서 롱이 엄청난 우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롱에 쏠리면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롱이든 숏이든 한쪽에 과하게 쏠리게 되면 그거를 터트리려는 세력들의 움직임이 나오기 마련인데요. 자, 물론 저번처럼 비트코인이 저항 바로 앞에 있을 때, 바로 아래에 있을 때 롱 포지션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한 번에 저항을 뚫었었던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는 사실 드물고요. 대부분 저항 아래에서 롱 포지션이 급격히 증가를 한다라던가 환희가 가득 찬 상황 속에서 롱 포지션들이 급격하게 상승했을 때는 반대의 움직임, 숏에 몰렸을 때 숏 스콜지가 나오듯이 이 롱 포지션 정리를 시키는 강한 하락이 나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암호화폐 시장에서 절대라는 것은 없죠.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이상하지는 않겠지만은 이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한편 거래소들로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보내긴 했었으나 이를 받아먹는 현물 고래들이 또 등장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바이낸스에서 OKX까지 현물 고래들 역시 매수벽을 치면서
물량을 받아낼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었다. 보시면 43,650달러 그리고 43,000달러대 많이 매수가 몰려있는 그런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네요. 네모박스 안 바이낸스 이야기고요. 바이낸스와 OKX에서 고래가 현물 매수 진을 치고 있다. 이어서 분석 같은 경우 로이 분석가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저항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구간 아래까지 내려오는 움직임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눈에 띄는 지지 구간 같은 경우는 43,084달러 그리고 42,852달러 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나는 이 자리에서 롱 포지션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내려왔을 때 바로 반등 먹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연히 책임감 있는 모든 트레이더들이 그러하듯이 손절가도 정해놨는데요. 손절가는 42,400달러라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주말 동안에 크게 흔드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느냐. 비트코인의 큰 폭의 조정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하고 있었던 크레더블 크립토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유동성을 따라서 비트코인이 바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바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올려가지고 44,363달러까지 올랐다가 그 다음에 43,637달러 혹은 43,500달러 선까지 떨어지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흔들어주는 움직임 눈여겨서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도 상당히 과열된 상황 속에서 변동성이 심하다라고 볼 수 있는 주말 동안에 과연 시장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가.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 최근에 사토시 차트가 힘을 전혀 쓰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이번에도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가 싶었지만은 결국 추세 저항에 맞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댄 크립토 트레이드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승인될 때까지는 이런 모습이 계속되면서 바닥을 계속해서 다지는 움직임이 나오게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승인된 후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해가지고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달러 차트 분석, 무로 분석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차트를 봤을 때 이더리움이 약세를 테스트하면서 마치 하락할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는 이를 믿지 않는다. 이더리움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반대로 보고 있다라고 말을 남기기도 했었고 킹핀 크립토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지금 축적 기간을 깨고 상방향으로 뚫고 나왔는데 최소 2,700에서 2,800달러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긍정적인 분석. 다음으로 모바일 차트가 분석가 같은 경우는 상승하기는 하되 비트코인 따라가지고 조정을 좀 받게 될 것 같다. 내려와가지고 2,220에서 30달러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내려와서 쌍바닥을 찍고 반등하거나 아니면 추세까지 내려와가지고 2,144달러 구간에서 반등하는 그러면서 추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러한 긍정적인 예상을 했었고 다음으로는 알스트리트 배츠 분석가 같은 경우 토탈3 차트를 들고 왔습니다. 전체 암호화폐 시총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코인들의 시총이 저항을 뚫고 강력하게 상승함으로써 추가적으로다가 2024년까지 걸쳐가지고 알트들의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는데요. 지금 당장 떡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저항 위에서 축적 기간을 거치게 된다면 점차 상승하게 되면서 더욱더 큰 폭으로 알트들이 가격이 오를 가능성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내년에도 암호화폐 시장에서 잔치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자, 그 다음은 렉트 캐피탈 분석가 포카닷이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었죠. 7달러 선을 뚫고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포카닷의 뒤를 이어서 매틱 같은 경우도 강한 기세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매틱에 관련된 긍정적인 분석을 했었고 다음으로 도지코인 달린다라고 몇 차례 분석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얌전했었던 도지가 드디어 개같이 뛰기 시작하면서 정을 뚫고 올라갔다. 분석가 알리 같은 경우는 다음 도지코인의 목표 가격대는 어디가 될 수 있겠느냐? 14센트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분석을 남겼습니다. 그와 동시에 강력한 저항 구간은 0.0095달러 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엘리지 분석가 같은 경우는 앞에서 펀딩 비율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에 따른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롱 포지션 정리 및 가격들이 좀 떨어지게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 나는 1달러 지지 구간대에서 후크를 줍줍할 것이다. 그래서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는 분석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조정 나왔을 때 나는 후크를 사겠다. 이어서는 어제 분석에도 등장이 됐었던 TI인데요. 무로 분석가는 이 자리에서 롱을 치기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뚫고 지지 확인했을 때 롱을 쳤는데 아직까지는 좋은 모습 상승하면서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었고
TI에서 렌더 토큰도 비슷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정을 뚫고 지금 지지 확인을 하고 있는 모습, 반등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확 아래로 쏟으면은 얘도 같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점들을 꼭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다음으로는 CRB, 거브 파이낸스 같은 경우도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63센트짜리에서 주워볼 만한 코인이다 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조정에 대비한 그런 준비들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께서도 전략을 잘 짜실 수 있기를 바라며,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주말 일당 주기 가즈야 광주댁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